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하는 게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 이걸 수업처럼 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제가 수업처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수업처럼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원래.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항상 똑같은 공간에 좀 앉아 있어야 돼가지고 서 있어야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하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과의 뭔가 바운더리가 쳐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돌아다닐 수는 없겠죠, 그죠? 제가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일단 제목은 제가 누군가를 가두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납치를 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있어요? 민우? 고개를 방금 끄덕여가지고 대단한 친구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처음 한번 해보게 됐어요. 누군가를 납치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녹화된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데 흐름이.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가둬야만 한다면 어떤 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서 누군가를 가둬야 어딘가 이렇게 잘 둬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어떤 방법? 감사합니다. 잘 욕. 네. 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인가?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시놉시스만 보니까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부잣집 개를 훔친다. 그럼 개를 훔치면 부잣집에서 이제 전단지를 붙일 거다. 그래서 이제 현상금이 붙으면 내가 이제 다시 가서 훔친 개를 갖다 주면서 그 돈을 받아온다. 이제 이런 영화더라고요. 근데 잘 유혹을 해야겠죠. 잘 유혹을 해서 유혹까지 잘했다고 칩시다.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막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민호 네. 네. 부모님이 이렇게 잘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건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바꾸기 전에 오늘 주제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그래서 성경책을 꺼내셔서 2장 15절을 편채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셨다. 이 경작하다, 특별히 경작과 지키게라는 단어를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경작이라는 말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아는 분이 어디를 갑자기 급하게 좀 볼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몇 시간 여러분들한테 아기를 맡긴 거예요. 아기를 맡겼는데 아기가 눈치를 좀 채죠.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있고 하다가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에 낌새를 챕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죠? 찬아 어떻게 하니?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간식을 줍니다. 그죠? 또 어떤 방법을 쓰죠, 여러분? 갑자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문화를 분별하는 것, 특별히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그죠? 미디어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펼쳐서 뽀로로나 카봇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염두에 둔 질문은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막 후루루 막 꽉꽉 막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서 막 안아서 달래고 막 하겠죠, 그죠? 유모차 끌고. 근데 민호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백색 소음을 유발한다. 굉장히 디테일한 접근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 대답한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답은 보통 어떤 걸 하시겠어요? 시선과 그 아이의 시간을 어떻게든 빨리 보내는 게 관건이잖아요. 부모님이 올 때까지 얘를 어쨌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아이가 울면 이제 일이 커지니까 어떻게든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 아이의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빼서야겠죠. 그죠? 아까 제가 누군가를 어딘가 납치해야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제가 또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도박장에 없는 게 있대요.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내려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답을. 처음에는 이제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 그 도박장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게 합니다. 한번 딱 빠지면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제 도파민 터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에 계속 몰입하게 하는 거죠, 도박에. 그리고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있으면 바깥이 이제 해가 지고 뜨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창문도 없다고 합니다, 도박장. 다음에 이 거울이 없대요, 거울. 왜 그러냐면 그 피폐해져가는 자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회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도박장에 없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거울, 창문,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어떤 거예요? 시간과 그 시선을 오로지 도박장에 있는 도박 기계 혹은 그 도박 프로그램에 시선을 쏟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치들이죠. 여러분 혹시 제일 책 많이 읽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 있으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작가 중에? 작가 중에 수업 시간처럼 또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닙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성찬아, 너 좋아하는 작가 있니 혹시? 작곡가만 좋아하나? 아, 그래요? 베토벤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저번에 대화할 때. 엄청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저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왔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접근이 되게 재밌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이제 있는데 좀 직급이 높은 마귀겠죠? 그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인간을 꼬실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선이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이 책에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 우리 원수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자라고 표현해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 꼬드길 수 있냐. 그래서 원수의 그 소나기에서 빨리 얘네를 빼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는지 이렇게 단락단락별로 여러 편의 편지를 쓴 거거든요. 상상해서. 그 중에 한 챕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기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주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 의무들에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때요?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통찰력 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죠.
근데 이것을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가상의 악마의 입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세계관 수업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라는 거는요,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는 우리의 삶의 양식, 삶의 행동, 생활 패턴, 행동 패턴을 결정합니다. 자, 뒤에 제가 흐릿한 그림이긴 한데 V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V? 네? 빅토리의 V죠, 그죠? 뭐 2개 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찍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V를 항상 해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면은 자동 검색 기능 있잖아요. 뭐 Why Koreans 그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이게 항상 있더라고요. 왜 사진 찍을 때 걔네는 V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의미로 하죠, 여러분들, 그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그죠?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이시면 돼요. 네. 그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요렇게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악마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영국에 혹시 가실 일이 있다면 영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세요, 혹시 왜 그런지? 오, 역시 대단합니다. 동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욕이에요, 영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대다수 국가는 상관은 없는데 일부 국가들이 이렇게 하면 욕이래요. 이게 근데 제 말씀을 영국에서 볼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욕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의 문화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이런 뜻이래요. 이게 놀리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세계사 좋아하는 친구들 100년 전쟁 아시죠? 영국이랑 프랑스랑 전투를 하는데 영국군이 보통 이제 주된 무기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 근데 화살 어떻게 당겨요? 당길 때 이 검지랑 중지로 이렇게 당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잡으면 항상 어떻게 했냐? 요 검지랑 중지를 잘랐대요. 화살 못 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놀릴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여줬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너 화살 쏴서 죽일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이제 놀리는 게 이거의 유래가, 문화적인 유래가 여기서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그죠? 어디 가서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가끔 써먹습니다. 많이 아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이 V자 표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영국 딱 가가지고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 혹시 팬 있어요? 어디 축구팀? 잉글랜드? 리버풀 팬 있나 혹시? 리버풀 팬 있어요 여기 혹시? 찬이 있군요. 저희 디브대학교에서는 리버풀 팬이 좀 많거든요. 저는 리버풀 팬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팬이 있지는 않은데 미넨 팬인데, 팬이면 아스날이나 미넨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막 좋습니다. 뭐 아스날 경기를 보러 큰 맘을 먹고 영국에 갔다고 합시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진이 딱 찍는데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영국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물론 이제 저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서 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고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하죠. 야, 너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큰일 난다.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했던 이 행동이 어떻게 돼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문화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밥을 먹는데 점심시간에 이 학생회는 되게 좋은 문화가 있더라고요. 같이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는. 근데 여러분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식사할 때 이제 다 떠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막 그냥 먹어요? 먹어요 그냥?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어떻게 해요? 가장 어른이 뜨시면 그 다음 내가 이제 밥을 뜨잖아요. 뭔가 내가 받자마자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먹으면 뭐예요? 주위에서 뭔가 좀 시선이 좀 따갑죠, 그죠? 근데 뭐 어때요? 그냥 먼저 먹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떤 문화권에 있어서 그래요?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머리에서 행동조차도 제한을 받아요. 그런 거예요. 문화라는 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뭐예요? 문화라는 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문화들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를 분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는 그냥 당연히 내 행동을 한 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문화를 왜곡하고 또 잘 사용하여 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올바른 데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자, 제가 미디어라는 걸 좀 가져왔는데, 미디어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미디어가 뭐냐면요, 사실 미디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보를 이제 전달해 가지고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런 걸 다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 뭐 책도 미디어고요, 신문도 미디어고, 뉴스도, 또 그림도, 광고도, 노래도, 여러분 학교에서 받는 가정통신문도, 교과서도 다 미디어예요. 다 미디어예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 다 미디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미디어라는 걸 총칭할 때는 스마트폰에 기반하는 미디어를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걸로 한정을 지을게요. 미디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총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미디어입니다. 중간 매개함, 책, 뉴스, 그림, 음악, 다 미디어. 근데 이 미디어라는 게 요즘 여러분 문화, 소위 말하는 문화라는 걸 접하는 걸 주로 뭘 사용하세요? 뭘 사용해서 문화를 접하시죠, 여러분들? 어떤 걸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문화적인 인간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어디 막 교향곡 연주하는 곳 가거나 미술관 가거나 그런 친구들 이제 혹 있겠지만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1년에 뭐 몇 번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이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문화를, 여러분들의 문화를 주로 형성하는 건 뭡니까, 이 시대에? 네? 뭐죠? 네, 핸드폰, 뭐 태블릿, 컴퓨터, 인터넷 등등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터넷이 되는 기기는 다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문화라는 이 미디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달이 되는데, 요즘은 다 어떻게 돼요? 문화의 통로가 스마트 기기가 됐거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버전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친구들 제가 포트 사진 보여줬었는데 다 알더라고요. 뭐예요? 16 프로, 그죠? 아이폰 16 프로. 갖고 싶죠? 혹시 여기 16 프로 있습니까? 16 프로? 다행히 없네요. 굉장히 질투할 뻔했습니다, 제가. 16 프로죠.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갖고 싶죠? 그 갤럭시 S25 울트라 갖고 싶으세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갖고 싶으세요? 뭐 갖고 싶어? 주하나, 너 고르라 그러면 뭐 갖고 싶어? 넌 갤럭시야? 야, 애국자다 너. 저는 이렇게 모든 기기가 다 애플 거기 때문에 저는 16 프로 고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 기기가 엄청 매력적입니다. 이 디자인도 예쁘고 여러 디자인도 예쁘지만 그 안에 있는 기능들 때문에 사실 매력적인 거죠. 속도도 빠르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문화의 통로가 돼버렸어요, 스마트 기기.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부모님들께도 함께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인데, 9에서 15 제가 숫자를 써놨습니다. 나이예요. 9세에서 15세 만 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17살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거는요,
문화학습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 논문이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화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9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때 친구들이 미국에 만약에 지금 이민을 갔어요.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능통해가지고 한 14세쯤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그럼 한국어를 배우면 이 친구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문화의 카테고리가 머릿속에 생기거든요. 근데 요 15세가 넘어가가지고 돌아오면 마인드가 완전 미국 마인드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 마인드를 탑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뇌가 발달하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하는데 나머지 10%가 발달하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13세에서 15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 사이에서 13세에서 15세면 자신이 모방할 대상을 찾습니다. 모방할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대상.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닮고 싶은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13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를 닮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 닮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자식이 3명인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너 누구 닮고 싶어?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닮고 싶은 사람을 찾는 시기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 9세에서 15세가 아주 문화학습에 민감한 시기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제때제때 그 적절한 경험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배워야 된대요. 근데 이제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남학생들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게임 이제 제일 많이 하고요. 여학생들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떤 소셜 미디어를 접했을 때 그 뇌가 반응하는 그런 활성화되는 영역이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너무 많이 알아요. 영화 대사 같은데 너 너무 많이 알아요. 이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그죠? 안 봐요? 못 보게 하는 거죠. 보니까 감사하십시오. 자, 볼 때 그 영상이 대충 어떤 내용이고 이거 재밌다 재미없다를 판단하는 게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딱 넘기는데 영상 3초 걸리네. 3초. 그러면 3초에 하나씩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1시간이면 몇 개 봐요? 거의 1000개 정도 되는 거죠. 1000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보통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해요? 한 2시간은 기본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기 웃는 친구들 있어요. 이게 찔리거든요, 마음이. 그럼 몇 개 보는 거예요, 영상을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한 2000개 보는 겁니다. 2000개. 엄청난 양이에요, 이건 엄청난 양. 짧게 보는데 뭐 이 내용 잘 모르잖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제가 얘기할 때도 몇 마디 들으면 어떤 얘기 할지 아시잖아요. 그죠? 영상은 더 쉽거든요. 파악하기가.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고 재미없으면 그러고 넘기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내가 그 문화적으로 정체성이 아직 형성은 안 돼 있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서에 따라 배워야 되는데 선정성이 있는 거, 폭력성이 있는 거, 또 언어적으로 이렇게 절제가 되지 않고 순화되지 않은 것 그런 매스미디어들이 너무 많이 나의 그 뇌 중추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여러분들 나이에 걸맞는 성장을 순서에 맞는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스마트폰만 해도 엄청나게 영향이 큰 거죠. 옛날에 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메이플 스토리가 나왔거든요. 난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컴퓨터를 사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방과 후에 집에 와서 메이플 스토리나 바람의 나라 이제 이런 거 하고. 근데 그때도 뉴스에 뭐가 나왔냐?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잘 자랐어요. 저 잘 자랐잖아요, 그죠? 예, 정상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게임이나 뭐 인터넷을 하든 뭘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뭐 집에 컴퓨터에 안 뜬
PC방을 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에 뛰어넘죠. 그죠? 뭐만 있으면 돼요.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시간에 제한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죠. 근데 앞으로 스마트폰도 이래요. 근데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VR 기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기사들을 보면, 칼럼들을 보면 3년 내로 여러분들이 가상현실과 현실의 영상 퀄리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예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VR을 쓰고 있는 거랑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랑 구분을 못 합니다. 이 시대가 곧 와요. 이 가격대를 계속 떨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회사의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물건이 팔립니까? 시선과 시간을 빼서야 팔리는 거거든요, 이게. 시선과 시간을 빼서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 그 넷플릭스 여러분 다들 보시죠? 최근에 뭐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저는 최근에 뭐 봤어요? 영화 하나 본 것 같은데 신의 한 수 본 것 같아요. 그 바둑 두는 거. 근데 그 두둥 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와요? 여러 이제 그 타이틀 포스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마우스나 이렇게 뭐 리모컨 이렇게 컨트롤러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은 뭐 나와요? 뭐 나와요? 예고편 나오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다 예고편 나오는 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취향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감안을 해서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영상 클립만 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여기 나윤호 선생님하고 나오는 영상이 다릅니다. 달라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취향을 분석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여러 플랫폼들의 패턴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아까 제가 미디어, 스마트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야 이제 너 중학교 됐으니까 스마트폰 사줄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게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건 부모님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모든 것이 열려있는, 왜냐면 우리 오프라인은 다 과속방지 카메라도 있고 신호등도 달려있고 경찰들도 곳곳에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치안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뉴스가 너무 자극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근데 미디어에 한해서 너무 우리가 오히려 야 집에서 해. 집에서 나가지 말고 자유시간 줄 테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전혀 경계가 없는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시대인 거죠. 인스타그램 좀 피드만 넘기면,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저는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니까 그 코치가 항상 제 자세를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자세 보고 저는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관계되어 있는 게 항상 뭐 나오면 뭐 이렇게 머슬업 자세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넘기다 보면요 항상 선정적인 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관심 없음을 눌러가지고 이제 제끼는데도 맨날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군지 자꾸 시선을 뺏기니까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선물로 스마트폰 사줄게, 태블릿 사줄게. 이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말. 또 거꾸로 또 되게 재밌는 건요. 야, 너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신폰으로 바꾸자. 이 말도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렇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표현이에요. 아바드. 근데 이 경작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표현은 무슨 뜻도 있냐면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라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맡고 여기를 경작하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돌보고 지킬 그런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경작하게 되었어. 먹고 살아야 돼. 또 뭐 지키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때는 뭐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말씀이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맡기신 인간에게 맡기신 일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또 책임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볼 점은요. 이 경작하다라는 뜻이 섬기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경작하다가 cultivate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cultivate. 근데 이게 culture이라는 문화라는 단어랑 어원을 공유해요. culture라는 단어는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 콜로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문화라는 건 자연 상태의 어떤 사물에 인위적으로 딱 작용을 해가지고 뭘 바꿔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토마토가 시간이 지나면 익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 변화를 가하면 거기 문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을은 토마토를 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는 문화가 있어. 이런 거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토마토가 익는 건 문화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져야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이거 설명하면 또 1시간짜리여서 그냥 정답만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지키고 가꾸어 가는 것이 곧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문화를 잘 가꾸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자녀들도 맡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셨지만 이 시대는 문화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문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문화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따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 따놓고 내 인생의 시선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내가 분별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문화가 주는 압력대로 내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문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는 뭘까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2 봤습니까? 시즌 2? 안 봤어요? 고개 이렇게 왜 눈치를 보시죠? 고개를 끄덕여주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보셨죠?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오징어 게임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탄생했잖아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세상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그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나는 이거 배척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물론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보지 않겠어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분법적으로 딱 무자르듯이 나눠서 봐도 돼, 보면 안 돼 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고 이 중에 어떤 내용을 내가 좀 생각해 볼 만하고 이런 내용은 옳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힘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따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야. 내 시간과 시선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섬기고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내가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명예 어려운 말로 종속돼요. 종속.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해요? 그걸 먹고 근심을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종속되는 거예요. 다음에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려고 이제 피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담배에 종속돼요.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돈이 나를 벌잖아요.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무언가 따르게 되어 있고 거기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많이 또 쫓잖아요. 이 시대에 행복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꾸로 또 행복을 쫓으면 불행해져요. 행복 그 자체를 쫓으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또 사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시선을 빼앗고자 하는 이 사탄의 문화 전략이 또 여기 있습니다. 결국엔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할 때 문화라는 걸 잘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엔 이 사탄이 문화를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문화를 소비하기만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창조 목적인 예배를 자체를 찬탈하고 손상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이제 누구를 예배하세요? 또 무엇을 예배하세요? 또 누구를 찬양하시고 무엇을 찬양하세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사탄은 예배를 찬탈하는 거예요. 예배. 사탄의 결국의 목적은 제가 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냐? 인간의 창조 목적인 예배를 찬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시선을 빼앗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나와 있죠? 독수리. 여기 독수리가 있는데 어디서 날고 있습니까, 여러분? 꽤 큰 태장 안에서 날고 있죠. 그죠? 안전하죠? 아주 안전해요, 이 독수리는. 더 이상 천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디서 날고 있어야 돼요? 하늘을 날고 있어야 돼요.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앞사람 손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맨 앞사람조차도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냥 유행하니까 유명하니까 유명한 거고 유행하니까 유행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은 어디에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세요? 그럼 어디를 날아다니고 계세요, 지금? 고민하셔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니까 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문화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게 고민해요. 주일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고 주일은 매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아닌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그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의 시간과 시선을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렇게 발달한 세상인데 또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또 바쁜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사탄의 그런 교묘한 전략에서 우리가 벗어나 그것을 잘 분석하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마땅한 우리 하나님께 시선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위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어가고 또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학생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순서에 맞게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 선생님들께 함께 지혜를 주셔서 이 서울북부교회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저희가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